매일 1시간만 이 전략을 따라하면 아직 여러분의 등급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엔 저희가 단과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백 명의 표본을 분석하다 보니까 등급별로 틀리는 문항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 4등급 친구들, 2, 3등급 친구들, 1, 2등급 친구들 각각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2주 안에 변화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3, 4등급 특징 보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다 맞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개는 틀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한 지문 날리는 게 대부분이다. 아니면 한 지문을 안 날리면 중구난방으로 비문학을 틀려요. 그러니까 다 맞힌 지문이 아예 없어.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을 다 맞히는 친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엄매만 그런 게 아니라요, 화작도 무조건 한두 문제는 거의 틀려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6월 평가원에서의 목표는 어차피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안에 갑자기 막 6평 때 못 풀던 막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야. 대신에 다 못 풀지라도 내가 푼 건 맞힌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비문학 한 지문 날리면 어때? 그렇지만 내가 푼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다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애초에 이제 공부 자체에도 사실 비문학은 지금 단기간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시간 좀 투자하셔야 된다. 왜 화작에서 막 한두 개씩 무조건 틀리겠어.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솔직히 반년 동안 화작 공부 얼마나 했는데 거의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작 공부를 안 했으니 틀리는 게 당연한데, 선생님 뭐 화작을 자꾸 틀려요?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작도 매일매일 한 세트씩, 한 회차 분량씩은 푸셔야 되고, 문학 같은 경우도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당장은 뭐 많이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문학 공부에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기출도 많이 보시고 연계도 많이 보셔서 공부 비중 자체를 2주간만이라도 선택 문학에 투자하시면 좋다.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보통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들이 10분 초반 안에 푼단 말이에요. 맥시멈 15분이야. 근데 그걸 따라가시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푼 건 다 맞춰야 되거든. 선택 과목에다가 20분 써. 그냥 20분 써. 대신에 화작 틀리면은 아저씨한테 혼나기. 화작 20분 써도 돼. 엄매 20분 써도 돼. 대신에 무조건 다 맞히는 거야. 문학 같은 경우는 상위권들은 수능에서 20분 초반 안에 푸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 우리는 6월 평가원 때 문학에 30분은 쓴다. 문학을 1등급들 푸는 것처럼 아직은 마음 급하게 풀다가 괜히 막 작살날 필요가 없어. 대신에 내가 정말 실전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풀었을 때 얼마나 맞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독서론 같은 경우 어차피 한 5분 정도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독서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뭐 한 25분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25분 안에 우리가 세 지문을 다 푸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세 지문 중에서 두 지문만, 진짜 두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풀자. 시간에 쫓기듯이 허겁지겁 풀다가 6월 평가원 또 막 3, 4등급 띄우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조급하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4등급 나올 친구들이 그래도 한 낮은 2등급은 띄울 수도 있다. 3등급 나올 친구들이 높은 2등급을 띄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의 시간 배분을 억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 비중, 선택문학 많이 하시고 시험장 가서도 선택문학 위주로 시간을 써라. 다 못 풀어도 돼. 푼 건 마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3등급 특징인데, 문학이 여전히 2, 3등급이면 여전히 다 못 맞춰요. 2개 이상 틀리진 않는데 어떨 때는 뭐 다 맞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빈도가 굉장히 적어. 문학은 거의 고정으로 하나는 틀리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문학 2, 3등급이라 해서 비문학 아직 잘하는 상태가 아니더라고. 한 지문 전체를 통으로 날리거나 아니면은 띄엄띄엄 틀려. 사실 이게 3, 4등급이랑 한 2, 3등급 정도 차이가 엄청 대단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문학에서 한 문제 좀 맞히고 비문학 한두 문제 좀 맞히고 약간 좀 미세한 차이? 근데 큰 차이가 2, 3등급 친구들을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선택 과목을 거의 안 틀리더라. 진짜 우리 표본이 몇백 명 되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은 화작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다 맞아. 갑자기 다 맞아. 엄매 같은 경우도 하나 이상 잘 안 틀려. 그래서 2, 3등급 특징은 보통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학 부분에 대해서 뭐 연계도 연계긴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좀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계 대비 막 시간 단축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내가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야. 막 못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문학을 많이 틀리는 건 아닌데 문학이 아직 막 다 맞히진 못해. 문학 자체를 다 맞히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된다.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 틀리면 애들이 작품 감상이 안 돼가지고 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물론 뭐 소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2, 3등급 정도면은 막 작품을 진짜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선지 판단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공부 비중 자체를 2, 3등급도 비문학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2주 동안 비문학 막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잘해지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문학 비중을 높이 돼. 뭔가 이 작품 이런 쪽보다는 내가 고른 선지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도 나름 3번이 답이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애초에 다 맞히는 지문 숫자 늘리면 좋다.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 지문을 내가 다 풀긴 풀었어. 근데 하나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다 맞췄어. 두 지문은 다 맞고 한 지문 작살나는 거, 이게 훨씬 더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비문학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나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 아, 시간 부족해. 마지막 지문 날릴 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2, 3등급인데 막 못하는 건 아닌데 한 지문 날리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조급하게 비문학을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설령 두 지문을 풀어도 무조건 다 맞춰야겠다.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 비문학 뭐 한 문제밖에 안 틀렸네. 이런 생각 곤란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 특징이 한 문제 정도 틀리면은 좀 괜찮다는 생각하거든. 선생님, 보기 문제 빼고는 그래도 다 맞췄어요. 아니야. 다 맞히는 지문의 숫자가 척도가 돼야 돼. 내가 특정 지문을 이건 내가 진짜 완벽하게 이해해서 깔끔하게 다 맞췄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등급대 친구들도 6월 평가원 시험장 갔을 때 막 시간에 쫓기는 느낌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푼 걸 다 맞힌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시간 관리 차원에 있어서는 3, 4등급 친구들처럼 선택 문학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써라, 이건 아니고 그냥 1등급처럼 시간 분배는 하시되 조금 더 예민하게, 정말 내가 틀리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틀리면 평가원 고소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험장에서 푸시면 좋을 것 같다. 1, 2등급 친구들 특징인데 이 정도 되면은 문학을 진짜 안 틀려. 그러니까 중간 2등급에서 높은 2등급이 되면은 문학은 생각보다 좀 잡혀 있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1등급이랑 2등급을 묶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한 낮은 1등급, 한 뭐 높은 2등급 이 정도면은 비문학의 보기 문제, 추론 문제, 오답률 높은 문제만 틀리더라고. 가장 오답률이 높은 한두 문제 위주로 틀리고 선택도 웬만하면 안 틀리더라. 낮은 2등급부터 한 3, 4등급까지는 사실 독서가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이랑 문학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게 많은데, 요 정도 오면 선택 문학은 엔간하게 좀 돼 있더라. 근데 비문학에서 결국엔 이 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고정 1등급 혹은 100분이 99, 100 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할 때 시간 단축적인 측면도 좀 연습을 하시면 좋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 있게 푸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못하지 않잖아. 심지어 엔간하게 잘하는 편이잖아. 그러면은 좀 멘탈리티적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번 선지가 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2, 3, 4, 5 선지를 내가 꼭 굳이 반드시 봐야 되느냐. 이걸 나머지 선지를 내가 본다고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빼박답이다, 답이 아닐 수가 없다, 명확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조금 과감하게 풀면서 시간 단축한 연습 하셔야 조금 더 높은 1등급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에 대한 고민을 이 친구들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하셔야 돼. 애초에 보기 문제나 이 추론 문제 같은 문제들을 해설지를 절대 빨리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이 등급 때부터는 4점짜리, 22번, 30번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맞히냐 못 맞히냐에 따라서 100분이 99, 100을 찍느냐 못 찍느냐기 때문에 해설지를 진짜 최대한 안 봐야 돼. 혼자 진짜 해설지를 거의 막 작성할 정도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전개한 후에 물고 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지랑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또 이 친구들은 이제 실무 같은 거 보면 실무 사이트 기준 1등급은
좀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그래도 뭐 이감 1등급인데 내가 뭐 교육청 뭐 1등급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유월평가원 성적이 만약에 물론 잘 나오면은 물론 좋겠지만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등급이 한 2등급이 뜬다.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2등급이 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현실 부정 되게 많이 해. 진짜로 막 남들은 솔직히 별로 관심 없거든. 근데 본인이 그 나름 그 가오가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괜히 막 등급 얘기할 때 핑계를 졸라 대. 아 뭐 마킹 실수했어. 아 나 뭐 시계가 우리 뭐 시계가 어쩌고 했어. 앞자리가 다리를 막 진짜 떨더라고. 이러면서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기가 왜 2등급 받았는지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6월 평가원 2등급 나왔으면은 내 현재 현실이구나.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냥 딱 그 성적이 현재 내 위치구나.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중위권 이하는 남은 기간 동안 문학이랑 선택 과목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포인트는 막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한 지문을 맨날 날려요. 아니 날려도 된다니까? 근데 푼 거를 무조건 맞힌다. 틀리면 화가 나야 된다고. 상위권 친구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이게 나의 최선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좀 더 자신 있게 이 시험을 내가 운영하고 지배하는 느낌 받으셔야 되고 보기 문제나 추론 문제 해설지 함부로 보지 말아라. 자꾸 문제 탓하지 마라. 오늘도 또 이렇게 혼내고 말았는데 자꾸 이제 댓글에 애들이 뭐 혼낸다고 그냥 하는데 다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찍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민 수능국어였습니다.